오늘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가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는 지역 분석과 단지 분석, 프리미엄, 당첨 전략, 작은 계획, 유의사항 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현대산업개발과 GS에서 같이 시공을 하는 단지입니다. 민간 분양이고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지하 6층에서 지상 41층 총 25개 동, 총 4,321세대 중에 일반 공급이 1,467세대입니다. 나머지 세대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야기겠죠. 보통 1,000세대만 돼도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4,000세대가량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 지하층을 보통 한 1, 2층 정도로 파는 반면에 여기는 무려 지하 6층까지 판 걸 볼 수 있고요. 또 지상 41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랜드마크격의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8일이고요. 타입 구성이 좀 다양합니다. 20제곱미터부터 102제곱미터까지 있고 이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뒷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연도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텐데 단지가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1단지는 2025년 11월에 입주고요. 2단지와 3단지는 2026년 5월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는 거죠. 평균 분양가를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약 11억 원 정도 되고 잔금 구조 보시면 계약금 10%에 중도금 70%, 잔금 20%인데요. 중도금을 60 플러스 10%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알선한다라고 했는데 10%는 잔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중도금 60%까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시켰다면 사실 이 10%는 잔금 때 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에서 조금 더 먼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렇게 중도금 쪽으로 땡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코니 비용은 34평형 기준으로 2,100만 원이고요. 약간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자 후불제고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기회를 가져갑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그리고 단지 안에 오피스텔이 있어서 추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단지를 바라볼 때는 처음부터 안전마진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지에서 결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대문구에 위치하고요. 그동안 동대문구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청량리역 주변에 스카이 L65나 한양 수자인 정도 있었고 이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없기도 하고 신축 공급도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휴경자이 디센시아, 레미안 라그란데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까지 돌아서 대규모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대문에 비해서 송동구나 광진구는 아파트도 많고 가격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동구나 광진구 집값이 상승한다면 동대문구 역시도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말이죠. 동대문구의 호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노선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철 정거장으로 몇 정거장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으로 보면은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한국외대, 한예종, 서울시립대 등등이 있는데 대학교는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게 보육도 하고 또 대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대학에 입학할 정도면 스스로 자립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거든요. 오히려 대학교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다세대 이런 것들이 좀 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학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외대암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요. 8월경에 분양했던 곳이 이 왼쪽에 있는 레미안 라그랜드입니다. 4월에 분양했던 곳은 휘경자이 디센시아라는 곳이고요. 원주민 분들에게는 선호되는 지역의 이미지는 사실 아닐 겁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았던 동네거든요. 이런 식의 오래된 주택들이 많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거나 좋지는 않았던 거죠.
두 단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역을 끼고 있고 또 동시에 대단지 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떠나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GS건설도 이슈가 있었죠. 뭐 언론 보도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강화해서 시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외대암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문 아이파크, 이문 아이파크자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 뒤쪽으로가 레미안 라그란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면 통행량 어떡하냐라고 하실 텐데, 단지 배치도로 보시겠지만 도로도 추가적으로 뚫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이 외대암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부지가 1블럭, 이쪽이 2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지, 3블럭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 어디에 있냐면 이쪽이 3블럭입니다. 3, 2, 1이요.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은 단지끼리 서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번 확대를 해놓고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블럭이거든요. 몇 가지만 샘플로 설명드릴게요. 101동 있죠. 101동에 59 B타입 타워형이겠죠. 59 A타입은 판상형이고 84A, 84B, 84A, 59A, 59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층이 최고 층의 높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붉은색 테두리 친 부분이 펜트하우스인데 조합원이 다 가져갔다. 여기가 오피스텔 동이거든요. 훨씬 더 작죠, 크기가. 이거는 나중에 추후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대암역에서 여기 부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출입구를 통해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들, 101동, 이 108동 이 주변들의 동들은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호선 지상철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의 저층들 한 5층, 7층 이렇게 중저층이라면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10층 이상들이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샤시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두면 오히려 개방감이 있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반대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2블럭인데요. 1블럭과 2블럭 사이에 도로가 좀 꽤 크게 있죠. 왕복 6차선에서 많게는 이쪽에 꽉 막히는 통행량을 이쪽으로 이제 순환을 시키는 것 같고요. 보시면 25평, 34평, 이렇게 고루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무난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1블럭이 조금 더 크고 역에서 가깝다는 장점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배정되는 학교는 사실 이 2블럭의 위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이쪽에 이문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문초등학교에 인접한 곳은 오히려 2블럭이기 때문에 내가 역을 좀 더 원하는지 아니면 학교에 인접하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 로얄동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로얄동을 꼽아보자면 되도록이면 고층을 받는 것이 로얄층에 속할 것이고요. 로얄동을 꼽자면 이 외대암역 인근으로 갈 수 있는 이쪽 앞동 라인들,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으로 갈 수 있는 여기 앞동 라인들이 조금 더 선호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직 설명 안 드린 3블럭이 있습니다. 3블럭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34평, 25평 고루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최고층의 높이가 좀 낮다는 겁니다. 4층이죠. 이렇게 저층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꼭 이 3블럭도 한번 걸어서 내지는 차를 타고 요 라인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배치를 보면 이제 색깔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 분양하는 세대들이고 대부분 입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5평형이 많고요. 나머지 34평형들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지는 그래도 조금 34평이 남아 있습니다. 1단지는 대부분 25평만 남아 있는데 2단지는 이렇게 34평이 남아 있습니다. 3단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고층의 높이가 어떻죠? 4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지 배치도 사진이랑 동호수 배치도 사진을 같이 올려둔 건데요. 여기 똑같은 3블럭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단지 배치도에는 84A, B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59도 B, C가 되어 있죠. A도 있고. 그런데 여기랑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이 단지 배치도가 뜨길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전화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내지는 모델하우스에 가셨을 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봤을 때 당연히 1, 2블럭보다는 3블럭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도 아니고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이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가 굉장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입주자 모집권 건물을 뒤편에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보려고 하는데 평면은 아직 다 업로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평면은 다 업로드가 되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포베이의 판상형이다, 서비스 면적이 많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가중치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 모집권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블럭은 입주 시점이 2025년 11월, 2블럭은 2026년 5월입니다. 나는 입주가 늦은 걸 원해 라고 해서 이 1, 2블럭을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같은 단지에 선택하고 누구는 1블럭, 누구는 2블럭 이렇게 나눠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평형과 타입을 모아놓은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9DEF와 84DEF, G, 99A는 3블럭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주로 공급되는 평형이 25평이 많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25평이 많고 34평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2블럭 쪽이 많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3블럭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권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약금 10%에 중도금 70%인데 6회차는 잔압하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평의 금액을 한번 보면 5층을 기준으로 금액이 약 한 8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억 중반 정도 되고, 저층과 고층 간의 금액 차이가 이 정도 나고, 또 고층까지 금액이 이 정도 난 거 보면은 되도록이면 고층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3블럭의 59D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 2블럭의 25평 금액이 한 8억 중반 정도 됐죠. 기준층 기점으로. 근데 59D, 59E가 금액이 오히려 9억이 넘어가네요. 9억 중반, 또 많게는 10억까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총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3블럭은 신청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1, 2블럭은 완판이 되고 3블럭은 완판이 안 되거나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4평을 보면요, 84A의 금액을 보면 기준층 기점으로 약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3블럭에 있는 84D를 볼 텐데요. 84D를 보면 3층 높이의 금액이 12억 7천 원 정도 됩니다. 많게는 13억 정도도 되고요. 그래서 역시나 입지 대비 저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다. 그래서 마치 함정을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3블럭, 우리가 보통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알파벳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미안 라그랜데가 최근에 분양했고 비교할 수 있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레미안 라그랜데보다는 사실 좀 분양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역에 인접해 있고 세대수도 거의 1000세대가량 좀 더 많고,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와 달리 이 아이파크 자이는 분양권 상태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파크 자이를 보려면 과거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3년 4월에 분양했던 휘경자이 디센시아인데요. 그때 당시에 34평이 한 9억 중반 정도 됐습니다. 입지는 아이파크 자이가 더 좋긴 한데 금액은 이 정도였고요. 경쟁률은 한 10,000건 이상 접수가 됐고, 당첨 커트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62점, 59점, 57점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랜데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고 분양가는 약 1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최저 커트라인은 50점대도 있고요. 60점대, 많게는 70점대도 있고요. 그리고 총 접수 건수가 무려 37,000건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또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 당첨 커트라인이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과 또 평당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단지는 사실 완판에는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 서울이고, 특히나 서울이 조정지역에서 풀려나면서 이제는 다주택자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됐잖아요. 프리미엄도 1억 전후로는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고 레미안 라그랜드와 아이파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은 점점 더 프리미엄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을 바라볼 때는 입주 물량을 꼭 신경을 써야 되는데 26년 초를 보면은 입주하는 단지들이 많지 않고 구나 동도 그렇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잔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전세가와 부족한 돈을 충족시켜가지고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면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한 6억 중반 정도 되네요. 아파트가 11억이라고 하면은 내 돈이 한 5억 정도 필요할 수 있겠다. 내가 전세로 잔금을 좀 치르기 어렵겠다라고 했을 때는 감정가를 높게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농협은행에서 20억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 60%면 12억이죠. 그러면은 거의 돈이 많이 들이지 않고 잔금을 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물론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축돼서 기회를 놓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에는 굉장히 뜨거운 경쟁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꼭 가족분들과 현장을 지하철을 통해서 한번 도보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모델하우스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경쟁률 측면에서는 25평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34평이 희소성도 있어서 프리미엄 자체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금의 여력이 된다면 34평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데 좀 자금이 부족해서 25평을 넣는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